배색 이미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트렌드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 배색 응용해 보기 해서 지금 3차 시에서는 지금 인테리어 중심으로 해서 올 트렌드요. 2022년 트렌드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유행이 되고 배색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용사 이미지를 컨셉으로 잡아서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조사하고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 4개 정도를 뽑았어요. 이 배색 트렌드들을 디자인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요. 이 노르딕 네스티 인테리어 중심으로 한 이 2022년 이 배색 이 트렌드의 배색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어떤 테마로 하는지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제비스코에서는 또 어떤 올해 트렌드 이 배색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셔터스톡은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이트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유명한 또 이렇게 트렌드 분석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머페인트에서 지금 어떻게 콘셉트를 찾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을 해보는 시간을 봅시다. 첫 번째는 이 노르딕 네스트예요. 여기는 보통은 인테리어 디자인 컬러들을 많이 하는 곳이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테마를 올해 매년 이렇게 트렌드를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를 보고서 이렇게 잡는데, 여기서는 2022년 인테리어 디자인 컬러를 더욱 과감해지고 다양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겪은 만큼 이 집과 환경이 예전보다는 더욱 안전하고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기가 넘치기를 바란다. 그래서 올해 주목해야 할 7가지 색상 트렌드를 해서 스카이 블루, 보라색 음영, 민트 그린, 희석된 색상, 번트톤, 베조, 컬러 브로킹 하는 이렇게 배색에 대한 트렌드를 이렇게 7가지로 정의를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노르딕 레스트라는 인테리어 디자인 컬러는요, 보통은 이렇게 매년 2021년, 20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한 2년째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는 이제 조금 이제 대면으로 이제 많이 바뀌면서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조심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스카이 블루입니다. 이 스카이 블루는 이 파란색이죠. 약간 하늘색이죠. 그래서 이 차분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색으로 이 지금 파란색으로 정의를 했고요. 우리의 그런 생산성을 높이는 색이기도 해요. 그래서 파란색은 예전부터 꾸준하게 사랑받는 인테리어 디자인 색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카이블루 색상의 그런 부드럽고 가벼우면서도 적당히 무게감 있는 이런 스카이블루 색상은 이런 벽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작은 인테리어 소품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구의 색들 조명에, 또 이런 인테리어의 스카이블루, 그 다음에 이런 테이블복, 이런 소품으로도 이 스카이블루를 이 트렌드, 이 배색의 탭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보라색 음영입니다. 이 보라색은 팬톤이 선정한 이 2022년 올해 컬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바이올렛, 레드, 언더톤이 섞인 역동적인 이 베리 웡클 블루 색상의 컬러입니다. 그래서 베리페리라고 하죠. 그래서 은은하고 옅은 라벤더 색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범주의 보라색으로 인테리어 요소 중 3가지를 같은 보라색으로 맞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방 안의 화병, 이렇게 화병도
이렇게 약간 퍼플, 약간 보라색의 이런 색들이죠. 그 다음에 이런 담요, 그 다음에 뭐 벽에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통일성을 보이면 과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그런 컬러 포인트를 비교적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라색 음영을 줬고요. 세 번째는 민트 그린입니다. 그래서 보라색과 이런 스카이 블루처럼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색상의 일원으로 2022년의 색은 민트 그린을 또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그런 민트 그린 컬러는 활기찬 자연의 생동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민트 그린을 뽑았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 색상은 이 희석된 색상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런 수채화 느낌의 희석된 옅은 색상도 이 트렌드를 이끄는 중요한 한 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앞에서 말한 이런 하늘색, 보라색, 이런 민트 그린 계열의 이런 파스텔 색조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 색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희석된 색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번트톤입니다. 번트톤은 사막 테마에 잘 어울리는 채도가 낮은 그런 노랑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채도가 낮은 노랑이다 하면은 아주 선명하지가 않은 거죠. 그죠? 차분한 거죠. 그리고 주황, 그 다음에 빨강의 그런 번트톤의 컬러들을 직물이나 이런 인테리어 디테일 가구 등의 포인트 컬러로 준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쿠션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 정도의 이런 그 사막 그 모래, 짙은 모래 같은 색이죠. 어떻게 보면 이 번트톤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좀 조화롭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컨셉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조입니다. 색조의 대조, 반대색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 음영이 만들어내는 그런 뚜렷하고 클래식한 대비는 다양한 그런 취향의 장벽을 넘어서 모두에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베스트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컬러 블록킹.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색상을 조합해서 대비되면서도 또 보완적인 조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색의 충돌이 만들어내는 그런 흥미로움과 오묘한 어울림은 눈을 사로잡는 디자인 요소로서 올해에는 빨강과 초록, 뭐 보라와 노랑, 그런 서로 반대되는 그런 도색 관계라고도 하죠. 반대색이 그런 색들을 과감하게 조합해서 강렬하고도 뚜렷한 그런 색을 넣는 것이 또 하나의 트렌드로 잡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 제비스코입니다. 제비스코는 이 2022년에 컬러 오브 이열 그래가지고 2020 인테리어 컬러 트렌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색을 이렇게 그 제비스코 같은 경우에는 색을 이름을 만듭니다. 이렇게 여기 그 독창적인 이름을 그래서 에너지를 품는 감성 공간 해가지고 이 브라이드 핑크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런 그 언택트 시대로의 이행은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게 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2020년, 21년 이렇게 한 2년을 겪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그 커다란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또 특히 이런 인테리어 이 실내 가구에 특히 많았었죠. 이 밖에 돌아다니질 못하고 이렇게 실내에서 이제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자신을 둘러싼 그런 공간의 기능은 이미 가치 있는 프레임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면서도 유일한 공간으로 변화되고 우리들의 느끼는 그런 편안함과 행복이
모든 생태계의 공정한 행복이 되는 시간으로 변화돼야 할 때라고 이제 정의를 이렇게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2022년에 올해 컬러로 선정된 이 브라이트 핑크는 부드러운 열정과 에너지를 가득 담은 감성적 무드에서 영감을 받은 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잠재된 가치를 인식하고 성장을 위한 이런 생생한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메인 테마인 이런 에너지를 품은 감성공학. 그래서 버리리안트 스페이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가상과 현실이 혼재된 이런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안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다가올 그런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밝은 색조의 컬러 팔레트라고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5가지의 뉘앙스로 제시되는 브라이트 핑크의 컬러 팔레트는 다채롭고 풍성한 그런 공간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에서 효용성으로 그 다음에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 이런 내면의 온기, 이런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서 효용성으로 하는 그런 그 이미지와 이런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 넘치는 활기찬 그런 이제 밝은 톤, 그 다음에 내면의 온기의 그런 따스함, 이런 것들을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인테리어에 배색을 주는 색을 이렇게 팔레트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또 이렇게 그 기능에서 효용성이라는 이런 컨셉을 잡았었죠.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이 거실뿐만 아니라 이 주방에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이런 힐링 공간의 집은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서 효율적인 구역으로 변화가 되죠. 하이테크 이 기술의 세련미와 더불어서 마음을 다독이는 듯한 이런 부드럽고 차분한 이런 컬러 뉘앙스는 절제되면서도 엘레강스한 이런 감성을 전달하는 동시에 휴식과 재충전의 입체적인 공간으로 완성된다. 이미지를 갖고자 이런 약간 약간 핑크빛 또는 약간 그 부드러운 감성을 일으키는 이런 그 이미지들을 이렇게 인테리어 가구에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아까 제가 하나 보여드렸죠. 기능에서 효용성이란 뭐 생명력 넘치는 이미지 뭐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런 일과 휴식 여가 시간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일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이런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런 창의적인 욕구는 웰빙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톡 튀는 이런 발랄한 색감의 조화는 무한한 이런 상상력과 에너지가 가득 찬 공간을 만들어주고 활기를 가져다주죠. 그래서 작은 이런 소품을 이용한 이런 색상 대비와 명도 대비로 유쾌하고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약간 대조적인 색이지만 거기서도 이런 그 감성을 움직이는 이런 핑크빛 도는 색들은 꼭 이렇게 한두 개씩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내면의 온기죠. 그래서 이런 유한한 자연 속에 지속 가능한 삶을 원하는 새로운 관점인 이런 자연과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방법론들을 탐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유보다는 이런 최소한의 물품으로 질적인 가치가 집중하고 투박하지만 이 나이브한 이 감성에 대한 니즈를 위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그냥 평범한 이런 오브제와 함께 이런 그 약간 오프된 이런 자연의 계열의 컬러를 팔레트로 이런 시적인 무드를 완성시킨다면 굉장히 좀 좋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이렇게 색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다음은 이
셔터스톡입니다. 이 셔터스톡은 이렇게 2020년을 사로잡을 주제를 이렇게 평온한 이런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색들이 첫 번째 색은 이 카미코랄이라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 차분히 명상을 하듯 고요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 신비로운 안개에 쌓인 듯한 산업빛은 우리를 평온한 내면으로 안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파스텔 계열의 색조와도 부드럽게 잘 어울리며 특히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약간 그 옐로우빛, 핑크빛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노스텔릭한 이미지를 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민콜랄이라는 색과 이 바이올렛 약간 그 보랏빛 나는 거, 그 다음에 이 핑크빛 나는 요 세 가지로 트렌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부분의 그 조금 저 앞에 이 그 제비스코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 약간 그 핑크빛, 보랏빛 이런 것들이 하나 2022년의 트렌드는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민코랄이라는 색과 또 이 카민코랄 이 색에서 이 평온함과 평화의 감정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이 색들이. 그리고 대조적인 이 하늘색, 하늘색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배색들이. 그래서 이런 배색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인다면 한없이 품어주는 그런 자연의 대지를 담은 이 카민코랄, 이 색이 이 공간에 들여지는 것들에서는 이 석양을 비친 이 모래빛깔처럼 신비롭고 오묘한 이 카민코랄 컬러에서 위로받는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약간 이 카민코랄의 이런 색들을 쓰는 것들을 이 블루와 같이 이런 대조색까지 한다면 굉장히 좀 편안하고 잘 어울리는 이미지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그 배색에 대한 이미지를 또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 벨벳 바이올렛입니다. 보랏빛이죠. 그래서 벨벳 바이올렛, 이 셔터스톡의 이 2022년 트렌드 컬러 중에서 가장 대담한 색상으로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시선을 묘하게 사로잡는다고 해요. 이 벨벳 그 바이올렛 그 보랏빛 색이.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 왕족들이 사용하던 이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이 깃든 색채는 이 에메랄드와 같은 대조적인 녹색 음영과 매치했을 때 이런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벨벳 이 바이올렛이 어두운 계열의 색이다 보니 화려한 이런 네온, 일렉트릭 컬러의 베이스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보랏빛에 나는 이 벨벳 바이올렛에서는 이런 그 약간 그 불빛, 조명빛, 이렇게 그 반짝반짝하는 그런 것들을 매치한다면 훨씬 더 그 색이 독특하게 오묘한 이런 빛을 배색을 나타낼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음은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이 퍼시픽 핑크입니다. 예, 퍼시픽 핑크는 오래전 이 책갈피 속에 꽂혀두었던 이 핑크빛 꽃잎을 연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스 앤더스 영화 포스터에 빛 바랜 듯한 동화적인 핑크빛 색감, 그래서 이 퍼시픽 핑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화사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그런 핑크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컬러는 다른 핑크 계열의 색상이나 이 피치톤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더 약간 그 환상적인 무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퍼시픽 핑크라는 이름에서 암시하듯 이 색상을 보하는 이 바다를 닮은 밝은 이 청록색과 매치하면 약간 반짝이는 이런 태평양 해변 위에 일렁이듯 저물고 있는 이런 석양을
떠올릴 수 있다고도 합니다. 또 이렇게 그 세 가지 색을 이렇게 그 정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인공지능이 선정한 컬러를 이렇게 또 하나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셔터스톡은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선정된 컬러뿐만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분석한 컬러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셔터스톡에서 AI는 수년간의 이런 디지털 광고에서 축적된 이 수천억 건의 이 크리에이티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마케터와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한 색상으로 이 녹색 계열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 녹색은 언제나 건강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런 신선 제품이나 환경 보전을 마케팅에 주로 사용하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네온 그린에서 이런 열대 식물이 가진 이 트로피컬 그린까지 폭넓은 그런 그린 컬러는 고객의 이런 클릭률을 증가시켜 성공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다가오는 녹색의 시대. 그래서 이 세 가지 트렌드 컬러도 했지만 이렇게 인공지능 AI를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런 녹색 계열의 이미지를 이렇게 그 광고나 이런 색채 조합을 배색을 보여주는 이 시대가 다가온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메랄드색, 옥색, 라임색, 민트색, 녹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해서 포인트를 추가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AI 인공지능에서는 이렇게 그 미리 다가오는 녹색 시대라고 이렇게 제시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 AI 인공지능에서 이 녹색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이 스프링 그린이라고 보틀 그린과 이 피스타치오 그린은 크리미한 옐로우와 소프트 핑크를 결합해서 이런 기교와 경박함의 균형을 이루는 팔레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적합할 최신 트렌드를 보여주는 팔레트들이라고 이렇게 2022년 이렇게 AI 인공지능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민트블루예요. 그래서 민트블루하고 수국국화와 이 아몬드의 파스텔 색조는 풍부한 이 블러드 오렌지를 가미한 이 균형 잡히고 진정시키는 이 팔레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파스텔 색조를 도입하는 완벽 방법이다 하고도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이 또 하나는 이 아쿠아 그린과 옅은 라임이 예상치 못할 이 봄 컬러 팔레트의 신선함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딥, 샌드 베이지와 차콜 이 구성을 다재다능하게 만드는 정교한 뉴트럴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봄과 같은 뿐만 아니라 접지된 느낌을 필요한 디자인에 이 팔레트를 사용할 수 있다 하고 이런 색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봄의 색이 꼭 파스텔 톤의 부드러움을 나타낼 필요는 없다. 생동감 넘치는 이런 코발트 블루와 마젠타 핑크가 조화를 이루는 강렬하고 눈에 띄는 이런 구성은 봄의 신선하고 활기찬 느낌을 준다 하는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그 풍부한 셔버 쉐이드와 맛있는 팔레트에 그 화창한 봄날 유럽 휴일에 이런 젤라또를 먹는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봄에 이탈리아를 방문하지 않아도 예쁜 팔레트를 사용하면 햇빛이 잘 드는 따뜻한 지역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그 사막 페인트에서는 이 타임워프라는 이렇게 색을 5가지 트렌드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팬데믹 혼란을 지나서 맞이하는 이 위드 코리안 시대에 2022년에 4차 산업의 현실화가 급격히 진행해서 5차 산업 시대에 열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존재하는 이런 불확실성의 불안감을 뒤로하고 안정과 성장을 희망하는 2022년을 이렇게 트렌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타임 오프라는 이 디지털 시대의 미래상을 동시에 현실화하는 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노쇠를 맞은 개개인의 이러한 변화에 따른 어떻게 이런 대응을 하느냐, 또 각기 다른 현재의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타임 워프는 이 스파이스 베이지, 후쿠시아, 틸블랙, 가든 리프, 스카이 블루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그래서 이 5가지 컬러를 중심으로 해서 틸 블랙 컬러는 지속되는 이 불확성실과 미지의 확장성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후쿠시아 컬러는 초개인화와 성장의 초격자들, 그리고 가든 리프 컬러는 디지털 시대에 더 중요해진 지속 가능성의 가치, 이를 컬러를 보조하는 스파이스 베이지, 스카이 블루 컬러는 안정, 본질, 여유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과 성장, 새로운 세계관의 확장을 표현하는 이 타임 오프 컬러를 동시다발적인 이 성장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2022년을 이렇게 5가지 색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타임 오프라는 이렇게 5가지 색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 페인트에서는 이렇게 5가지 색을 컨셉을 잡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현실, 지속적인 안정, 연결과 조화, 상쾌한 일상, 그 다음에 새로운 시도, 이렇게 또 5가지의 하나하나를 테마를 이렇게 방향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 퍼스널 컬러의 질문들이 참 많아서 이 퍼스널 컬러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미용 디자인에서 이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용 디자인은 이 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이 사회 활동에 도움을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보건유기 생산이 안전해야 되고 제한된 시간 내에 완성해야 되는 유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용 디자인에는 이런 헤어, 피부, 메이크업이 같이 들어가고요. 이런 메이크업에서도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본능설에서 이 메이크업이 시작이 됐다, 장시설에서 났다,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메이크업이 나왔다, 종교, 보호설, 위장설 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의 역사들이 나왔습니다. 메이크업의 재료와 도구들도 보면은 이렇게 베이스, 포인트, 피니쉬 뭐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에는 이러한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파우더들이 있고요. 포인트 메이크업에서는 눈 화장, 입 화장, 보련지, 네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컬러는 뭐냐?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피부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눈동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 사람의 이미지들을 긍정적으로 표현해주는 컬러를 얘기해요. 그래서 즉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퍼스널 컬러는 보통 옐로우 베이스, 블루 베이스 이렇게 2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따뜻한 핑크의 색들을 보통 옐로우 베이스라고 하고요. 차가운 핑크의 베이스를 블루 베이스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웜, 쿨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따뜻한 베이스를 웜이라고 얘기하고요. 차가운 베이스를 쿨 베이스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계절을 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이렇게 웜, 쿨 그래서 이렇게 봄에 이런 색들을 이렇게 그 옐로우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름을 또 이렇게 블루 베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을을 옐로우 베이스라고 하고요. 겨울을 블루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하고 가을, 여름하고 겨울을 쿨 베이스라고도 얘기하고요. 여기를 웜 베이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것들을 따질 때 피부색을 이렇게 했답니다. 노란기냐 붉은기냐. 그래서 노란기면 웜, 붉은기면 쿨 그렇게 따고요. 머리카락도 대부분은 이렇게 그 밝은 브라운이라고 하면 웜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블랙은 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동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밝은 브라운에 속합니다.
그리고 피부 톤도 밝은 톤이냐, 중간 톤이냐, 어두운 톤이냐, 이것들을 가지고서 웜, 쿨을 따지기도 하고 이 안에서 4계절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봄에 있는 피부 어울리는 사람들은 이런 옷들을 많이 입어라. 여름에 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옷들, 밝은 색들을 많이 입어라. 가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색들을 많이 입어라. 겨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색들을 많이 입어라. 그래서 타입별로 옷을 이렇게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퍼스널 컬러입니다. 그래서 퍼스널 컬러는 이렇게 봄에 약간 그 옐로우 베이스를 입는 사람들은 이렇게 밝고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이런 이미지에 배색을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여기서도 따뜻한 옐로우와 화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귀여운 이미지, 경쾌한 이미지, 캐주얼한 이미지를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이 퍼스널 컬러에서도 같은 봄에서도 웜쿨로 나눕니다. 그리고 여름에서도 웜쿨도 또 나누고요. 가을에서도 또 웜쿨로 나누고 겨울에서도 또 웜쿨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들을 보통 그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주죠. 그래서 여름에서도 이런 블루 베이스, 웜, 쿨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블루 베이스 화이트, 그래서 부드럽고 엘레강스하고 시크한 한 이미지이고요. 또 여기 중에서도 이런 준명도, 온화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의 이미지는 옐로우 베이스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가라앉고 차분한 느낌을 주는 컬러, 따뜻하고 고전적이고 클래식한 이미지. 그래서 내추럴하고 고저스하고 클래식하고 에스닉한 이미지들이 많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겨울은 아까 쿨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강하고 가라앉은 느낌의 색상으로 선명하고 어두운 계열의 색상. 그래서 이미지들은 모던하고 중후하고 댄디하고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빛에 따라서 이 메이크업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그 신부 화장들을 할 때가 그냥 조명에 의한 그런 색조 화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부 화장들이 굉장히 특수하게 하죠. 왜냐하면 이 조명빛에 의해서 색들이 많이 밝혀져요. 이 형광등 했을 때 색.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광인데 형광등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백열등, 붉은등에 하면 이 색이 똑같은 색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입술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는 자연스러운 색인데 형광등에 하면 이렇게 어두운 색이 나오고 백열등은 더 붉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태양광에 맞춰서 이런 조도나 휘도나 이런 색들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하면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는 컬러 타입이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이미지가 좋겠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하나 냈어요. 아예 기분 좋은 주관적인 이미지 배색은 뭘까? 그래서 사용할 그 연상되는 색들을 한번 찾아서 나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표현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의 기분 좋은 주관적인 이미지는 어떤 걸까? 뭐 형용사로 적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나의 기분 좋은 이미지 제목을 하나 적고, 여기다가 뭐 색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여기서 내가 무슨 색들을 썼는지를 여기다가 팔레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습으로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 과제방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강의 자료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자료, 그 다음에 이 과제방 들어가셔서 그 빠른 시일 안에 이 과제도 올려주시고, 또 내가 이 수업 시간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면 강의 그 기록에 다 데이터들이 1주부터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